예, 안녕하십니까. 양욱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은 여러분 매번 느끼시겠지만 북한 계속 지금 미사일 쏘고 핵 위협을 강화해 오고 있는데, 자,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위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북핵의 위험성 저희가 이루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위협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정도 분면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얼만큼 발생할 가능성이 높냐, 또 다른 분면은 얼만큼 이 위협이 위험하냐,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우선해야 되냐, 어떻게 이 부분을 조합해야 되냐, 사실은 우리 한반도에 처해진 위협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역시 북한의 핵과 WMD 위협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우선순위를 높여서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지키는 기력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째 핵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를 치고 저렇게 김정은이 심착을 하고 되는 것이냐. 자, 15킬로톤 정도의 폭탄을 터뜨려 본 시험 결과입니다. 자, 아마도 저 지금 위치상 지금 저희가 용산 지역에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15킬로톤짜리가 터졌을 때 거의 그 동네 하나가 하나의 우리 구동 할 때 동 하나가 거의 사라지고 피해 범위는 구 전체에 미치는, 그 다음에 낙진 피해까지 포함한다면 한 3개, 4개 구에까지 펼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게요, 그런데 핵폭탄 중에서 가장 위력이 낮은 전술핵 정도의 파괴력이 이렇습니다. 자, 지금 저기 위에 버섯구름을 보시면요, 15킬로톤이 굉장히 조그맣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요. 자, 북한 사실 이거 이상이 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6차 핵실험에서 보여준 열핵 탄두 거의 300킬로톤에 가까운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그 정도 되면 어떠냐면은요, 구 하나가 그냥 송두리째 날아가고 시 전체에 피해가 미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그래서 이런 전략 핵 폭탄을 시티 버스터, 즉 도시의 파괴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자, 북한이 도대체 얼마만큼의 핵을 가지고 있냐, 혹은 핵 물질을 가지고 있냐. 일단 물질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굉장히 지금 사실 연구자들 사이에 되게 말이 많습니다. 당장 얼마 전에도 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가 북한 핵 탄도 물질 해봐야 50개밖에 안 되는데 또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만은요, 이것은 북한이 얼만큼 많은 우라늄을 이렇게 고농축화하고, 그 다음에 플루토늄을 얼만큼 가동하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요, 기술력이 발전하면은 예를 들어서 25kg의 고농축 우라늄으로 폭탄을 만들 수 있는 것을 15kg 혹은 10kg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기술이 얼마큼 발달되냐에 따라서 사실은 현재 가지고 있는 물질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했을 때요, 저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이제 2021년에 결과를 냈던 연구에서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80에서 150발 정도, 그 다음에 2027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0발이 넘는 그런 정도의 핵 물질을 최대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좀 암울하지만 그런 최악의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요, 김정은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 저기들한테 핵탄두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물질 사용량을 최소화하면서 탄두수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 바로 그런 접근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전술핵에
훨씬 더 많이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자, 이게 핵을 가지는 것도 문제인데요. 더 큰 문제는 이 핵을 가지고 어떻게 북한이 행동을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어떤 그 정치인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아, 북한이 대한민국에 핵을 쏠 일이 없다. 뭐 쏘면 자기가 책임지겠다. 자, 그분도 지금 당장 다 나와서 책임지셔야 될 상황입니다. 자, 어떠냐면은요. 자, 이 김여정이와 김정은이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핵 무력의 사명은 전쟁에 휘말려 들지 않게 하는 것이지만, 자,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인류가 최근에 커다란 세계 대전이 없이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서로 핵 미사일을 겨누고 발사했을 때 서로 멸망할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두려워하고 서로 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이제 억제라고 얘기를 하죠. 전쟁을 억제를 하는 그런 억제력 때문에 되는 것이고, 사실 핵에 갖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핵은 사용할 때보다 사용하지 않을 때 훨씬 더 위력을 갖습니다만은요. 자, 그것이 바로 핵의 기본 사명이라고 북한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자, 그런 기본 사명 이외에도 핵을 쓸 수 있다. 즉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 우리는 핵을 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정은이의 입으로. 그리고 김정은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법률이 됩니다. 다음이요. 자, 그래서 핵무력정책법이라는 것이 작년 9월 9일에 공표가 됐는데, 이 법안의 내용을 보고 있으면 결국 핵무기를 어떤 시기에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뤄놓고 있습니다. 또한 핵을 어떤 식으로 지휘 통제를 할 거냐. 사실 핵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국가 지도부가 이 핵을 어떻게 사용할지, 혹은 지도부가 유고됐을 때 어떻게 이 핵이 운영이 될지라고 하는 그러한 요소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전부 집어넣었습니다. 다음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자, 이 1조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 뒤쪽에 보면 있죠. 자, 핵무력이 국가방위 기본 역량인데, 자, 기본 사명은 전쟁 억제인데, 자, 소위 작전적 사명이라고 표현을 해서, 즉 전쟁 났을 때 승리하기 위해서 핵미사일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 그럼 쓰는 거냐? 승리하고 전쟁에 승리 위해서 쓰는 건 그렇다고 치면, 자, 6조의 핵무기 사용 조건을 보면요. 자, 핵무기나 WMD 공격 또는 임박 시,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상대방이 핵 공격하는데 나는 핵으로 전쟁할 수 있다. 충분히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은요. 국가지도부 핵무력기구의 비핵 공격 시. 자, 국가 지도부에다가 핵 공격 가한다? 당연히 이건 핵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비핵 공격 시에도 핵으로 대응한다? 이거 약간 좀 아리까리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중요 전략 대상들에 대한 군사 공격 또는 임박 시. 이거 핵 공격도 아닌데 쓰겠다. 자, 그 다음에 전쟁 확대나 장기화 방지, 주도권 장악을 위해서 작전상 필요할 때. 이거는 그냥 군사적 필요성이 있을 때 무조건 핵을 쓰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의 핵 독트린상 저렇게 핵 사용 조건을 낮춰놓은 독트린은 없었습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접근이고요. 자, 이런 얘기를 뻔뻔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뻔뻔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국제사회가 이를 뜯어 말리고 있지 못한다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자, 그래서 이제 북한 일련의 미사일 발사들, 이제 저 교리 정해놓고, 자, 이제 일련의 미사일 발사들을 하는데, 자, 보시면은 뭐 이렇게 저수지에서 발사하는 장면도 있고요. 다음이요. 자, 그 다음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전술 핵무기를 마음껏 뽐내면서 발사를 합니다. 이게 작년 9월 25일부터 15일 정도 동안 소위 말해서 전술핵 부대들의 운용 훈련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3월 또 엄청나게 쏘아댔죠, 그렇죠? 이것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을 한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계속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결국 북한이 뭘 보여주려고 미사일 이렇게 발사하느냐? 자, 이제 우리 여기 전술핵 운용하는 부대들 준비 다 됐고 이제 실전 배치까지 다 마쳤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다음이요. 더 좀 가겠습니다. 다음. 더 가겠습니다. 다음이요. 다음. 다음. 자, 북한은 실로 지금 미사일에 있어서 세대 교체를 이뤘습니다. 여러분들 북한 미사일이라고 하시면 제일 생각나는 게 뭡니까? 스커드 생각나시죠, 그렇죠? 스커드, 예, 스커드가 이제 1984년에 처음 시험 발사 성공을 한 이후에 북한 주력 미사일로서 유치를 해 왔습니다만은요. 자, 이제는 거의 40년이 가깝게 된 상황이고 이제 폐기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대체하는 자리로 소위 지금 KN-23이라고 알려진 저 계열의 미사일들이 준비가 됐습니다. 이런 미사일들은 전부 어떻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이 소위 미사일 방어를 피해서 이렇게 탄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다 다시 한번 고개를 들다가 공격하는 그런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일본을 공격할 수 있다고 알려진 노동 미사일은 자, 북극성 2형과 같은 미사일로 바뀌었다가 이제 최근에 극초음속 미사일로 바뀌고 있고요. 다음이요. 자, 그리고 ICBM. 자, 처음에 북한이 뭐 화성 13이다 해서 보여줬던 ICBM 전부 거짓이었지만 불과 10여 년 만에 화성 14, 15, 17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그 능력이 올라간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다음이요. 예, 특히나 이제 보시면 이제 요 오른쪽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요, 바로 탄도미사일이 저렇게 내려오다 곧바로 떨어지지 않고 고개를 살짝 들었다 다시 날아가는 저런 비행 형태를 통해서 미사일 방어를 피해 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음이요. 자, 게다가 수단도 다양합니다. 자, 트럭형 아니면 탱크처럼 궤도가 달려 있는 형태. 심지어는 열차에서도 발사하고 잠수함, 저수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발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핵 위협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은요.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최근 거라서 제가 못 집어넣었는데, 자, 얼마 전에 북한이 뭐 했죠? 핵탄두 공개했죠, 그렇죠? 화산 30이라는 핵탄두를 공개했습니다. 근데 이 핵탄두의 성능이 어떤지는 지금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은 결국은 북한은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든 사실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의 입에서 나온 것이고 김정은이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것이 현실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런 위협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물론 거기에 이제 작년 12월 기억하시겠지만 다양한 무인기의 위협들까지 더해졌습니다. 다음이요. 자, 북한이 지금 개발한 무인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요. 사실 지난번에 봤던 여러분들 12월에 봤던 무인기는 이것이 그 위협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되려 이런 전통적인 군용 무인기들 가운데서 더 성능이 개량된 것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이요. 자, 이게 이제 북한이 그간 이제 보내왔던 무인기들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들, 즉 자폭 공격이 가능한 그러한 드론들 같은 것들이 곧 실전 배치될 가능성이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다음이요. 예, 하여튼 다음이요. 다음.
예, 뭐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군이 이를 막아낼 것이지만요. 다음이요. 자, 이제 가장 큰 것은 이 북의 핵과 미사일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자, 기본적으로는 사실 발사하고 난 다음엔 너무 늦습니다. 발사하고 난 다음에 너무 늦기 때문에 그 이전에 최대한 북한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그 다음에 발사 전에 이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지속이 되는데요. 자, 문제는 뭐냐면요. 북한이 발사하고 난 이후는 당연히 전쟁 시작이겠죠. 그렇죠? 발사하기 이전은 이게 전쟁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되게 어려운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적인 것은 여러분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국가 지도자가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한 시각을 갖고 여기에 대응하지 않으면은요, 그 판단 시점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즉,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가지고 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거냐 아니냐?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는 사이 이미 상대방은 버튼을 누르고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 국민들이 그러한 결정, 뼈를 깎는 결정, 그 적의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는 결정에 대해서 하나 돼서 지지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전쟁이 나면 미사일 한 발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반드시 아무리 훌륭한 무기체계라도 다 막아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소위 민방공체제 같은 것들이 같이 갖춰졌을 때 북한에 대한 협박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북한의 협박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올리면서 발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안보 분야에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양욱 연구위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